네, 어제는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베센트 효과로 대략 15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의 부담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제 베센트의 지명으로 완화되었음을 나타냈고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사실 하드 데이터로 확인된 펀더멘털에 기반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의 움직임이 심리와 기대 전망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변동성 구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잡을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 기준이 펀더멘털이 돼야 된다, 이걸 늘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흔들리는 변동성 구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근본적인 방향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발표가 됐던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매크로 데이터를 모두 세분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매크로의 흐름만 먹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성을 함께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지수만 하더라도 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하방으로 떨어질지 다시 재차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생산, 고용,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물가지수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대부분은 제 영상이 개별 매크로 항목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전체 큰 흐름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될 시카고 국제활동지수는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흐름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활동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시게 되면 세부 항목이 8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고용, 소비, 판매로 크게 네 분류를 해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지표다. 선행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후행에 가까운 동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달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고요. 9월 달이 마이너스 0.27에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세부 구성 지표를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중 4가지가 다 감소 영역으로 더 위축되는 것으로 나왔고, 하나는 전달 대비 상승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모두 마이너스 권역을 이어나갔다, 그런 모습이고요. 흐름 보시게 되면 계속 감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으로 많이 보는데요. 10월달 마이너스 0.24를 기록했고 9월달 마이너스 0.21에서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지금 줄어든 레벨의 저점 부분까지 위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를 지금 최근 달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10월달 마이너스 0.4로 집계가 됐고 3개월 이동평균 또한 마이너스 0.24입니다. 85개의 개별 항목들, 세부 내용들 다 보시면 제가 모두 다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개별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4개 카테고리죠. 생산, 고용, 소비, 판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제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하게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둔화 조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우려 부분이고요. 보시는 차트는 3개월 이동평균입니다. 그럼에도 시카고 국가활동지수가 마이너스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한 경기 침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고 직전 저점이 마이너스 0.36%거든요. 사실 직전 저점 부분까지 많이 떨어진 위치고, 현재는 경기 둔화, 리세션과 연착륙 사이에서 어느 정도 미묘한 균형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보시게 되면 국가활동지수는 0.7 이상일 때 경제가 확장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상을 넘어갈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플러스 1.0 이상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가해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동평균의 장기 흐름 보시게 되면 1 이상을 기록했던 적이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다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1 이상이었던 적이 97년 이후에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0.24입니다. 즉 마이너스 0.7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죠. 그 이하로 떨어져야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닌 거고, 따라서 지금 위치가 마이너스 0.7과 플러스 2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일 때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리세션과 연착륙 사이의 미묘한 균형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방향성을 갖고 계속 감소할지 아니면 지금을 저점으로 재차 반등의 모습을 나타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선행지표가 아니고 후행에 가까운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있었던 3개월 이동평균의 흐름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다 과거 지표잖아요. 따라서 실시간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 00년 IT 버블 당시 증시 붕괴 기점의 수치가 0.18이었습니다. 마이너스권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구간이죠. 오히려 0.2에 가까운 그런 위치였고, 사실은 지수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증시의 붕괴가 나타났던 게 00년 IT 버블입니다. 그에 비해 08년도 금융위기는 08년 9월 달에 증시 붕괴가 시작이 되었죠. 보시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67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둔화, 오히려 감소 영역으로 위축되던 상황에서 증시의 붕괴가 나타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00년과 08년도의 사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의 위치만을 보고 아직 마이너스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결과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를 보고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확산지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3개월 이동평균이고 9월달 마이너스 0.22에서 10월달 마이너스 0.16으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쭉 보여드렸던 85개의 항목들 중에 30개만이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 나머지 55개는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위축 구간을 나타냈고요. 역사적으로 경기 확장기에는 이 확산지수 3개월 이동평균 수치가 마이너스 0.35% 이상이었어요. 이 선이 여기거든요. 쭉 보시면 과거 시계열로 마이너스 0.35 이상이었을 때 경기 확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구간까지 달하지 않았죠. 엄밀히 말하면 경기 확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방향성 자체가 계속 경기 침체 시그널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확산지수의 마이너스 0.35는 아까 말씀드린 0.7의 기준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카테고리, 생산, 고용, 소비, 판매,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생산 및 소득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0.25로 기록이 됐고요. 9월달 마이너스 0.23에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흐름 보시면 급격한 감소라기보다는 추세 자체가 약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 관련 지표죠. 고용, 실업,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9월달 마이너스 0.01에서 10월달 마이너스 0.12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보시면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고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개인 소비 및 주택 관련해서도 10월달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 달에는 플러스 0.02였는데 보시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그 기울기 자체가 가파른 모습은 아닙니다만 방향성은 감소 위축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주문 재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 9월달 마이너스 0.04에서 10월달 마이너스 0.02로 소폭 반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위축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고 추세 자체가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 4개의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위축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고용, 실업, 근로시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선 고용이 약세로 흘러가야 생산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개인 소비도 줄게 되고 결국에는 판매 주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요. 네, 오늘 시카고 물가활동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감소되고 위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생산고용, 소비,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경제 영역이 부정적인 위축 구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감지된 그런 모습이다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경제 전반이 약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